여러분 오늘은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다 같이 맞춰볼까요? 자동차를 발로 뻥 차면 어떻게 될까요? 뻥카? 자동차를 발로 뻥 차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요. 여러분 센스가 없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좀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것 같나요? 네. 요즘은 학교에서든 회사 사무실에서든 이렇게 유머 감각을 겸비한 사람이 집단의 주도권을 잡고 또 인기를 독차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머는요, 무거운 분위기를 좀 상황을 타게 하는 장점뿐 아니라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실제로 1시간 동안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은 사람의 혈액에는 세균에 저항하는 백혈구가 증가하고 또 몸속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우리에게 유머의 힘을 제대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현병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일단 누구에게나 유머는 있다라는 주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우리 또 사회자님의 카놀라유. 아우, 예, 초반부터 아주 압도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예,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예. 네. 예, 아무튼 사실 개그맨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막 유명한 개그맨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고 또 이제 교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쾌한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현병수 교수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누구에게나 유머는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미리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모르실까봐 좀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하자면 저는 연예인입니다. 모를 수도 있어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저는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얘기를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이제 교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든 교수님들이 그런 건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교수님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쉬운 얘기를 헷갈리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사기꾼이죠. 예. 그렇다면 개그맨은 어떤 사람일까요? 개그맨은 재미없는 얘기를 재미있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늘의 제 얘기가 재미가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지 말아달라는, 그 대신 마음을 좀 열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유머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머는 정말 모든 분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는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유연하게 머리를 쓰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그래서 유머는 친구나 이성, 사회의 어떤 조직의 어떤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윤활유 같은 존재다.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익이 돼서 돌아오는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나 자기 자신일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유머,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2년 전 저희 어머니인데요. 제가 왜 개그맨이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사실은 제가 법대를 다녔습니다. 예, 법대 4학년 재학 시절에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하루는 어머니가 저의 어떤 진로나 인생에 대해서 크게 관여 안 하시고 일하시기 바쁘신 분이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수야, 내가 봤을 땐 엄마가
네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노는 것 같기도 한데 고시원에서 돈 깨지면서 이렇게 네가 법조인을 꿈꾸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취직을 해라 라고 어머니께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영업도 좋고 뭐든 좋고 아무거나 해라. 근데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어머니 뒤쪽에 TV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우차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우차사가 이렇게 따고 우차사 이렇게 보다가 자막에 SBS 8기 개그맨 모집이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쫙 흘러가는데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엄마 나 개그맨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소리 하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어 사용을 굉장히 차분하게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개소리 하네를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굉장히 좀 어이가 없어서 더군다나 가장 기분이 안 좋았던 하나는 최측근에 있는 한 사람이 나를 웃기지 않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내가 약간 약이 오르고 뭔가 기분이 나쁨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기를 갖고 어머니 몰래 개그맨 시험에 지원을 했습니다. 1차 시험에 지원을 했는데 SBS를 갔어요.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때 우차사가 워낙 전성기 시절이어서 가갖고 2005년도에 이제 가서 저도 한 12년 정도 경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 인사만 대충 들어도 얘가 열정이 있고 눈빛만 봐도 뭔가 잘할 수 있는지를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가보던 세계라서 쭈뼛쭈뼛해서 안녕하십니까. 예, 참가번 12번 현병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20초도 보지 않아서 심사위원이 네 그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0% 떨어진 거예요. 끝입니까? 물어보니까 예 끝났습니다. 아니 좀 더 남아있는데 보면 압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라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나가는데 나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100% 내가 떨어진 거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억울한 거죠. 나가다가 저기 말을 걸었어요. 심사위원한테 5명이 있었는데 식사하셨나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식사 안 했대요. 1시인데 아직까지 식사를 안 하셨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14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 SBS 등촌동 예, 근처에 중국집 좀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1번 눌렀어요. 예, 여기 SBS 등촌동 예능 연습실 2층인데 짜장면 6개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끊었어요. 심사위원이 야 인마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연기야? 뭐야? 그러더라고요. 아, 연기가 아니라 저기 식사 안 하셨다 그래갖고 제가 짜장면이라도 한번 시켰습니다. 부담되게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니,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계산은 여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짜장면이 한 20분 뒤에 오더라고요. 와서 짜장면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올라갔죠. 다음 참가자 끝날 때 그 타이밍에 쑥 들어가서 짜장면 왔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씩 드리고 여기 제일 그 높으신 분 같으니까 계산 여기 사시고요. 저는 떨어질 것 같아갖고 짜장면이라도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같이 먹으면 토할 것 같아서 전 나가서 먹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단무지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혼자 복도에서 이제 짜장면 몰래 구석에서 먹고 그러고 당연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찰나에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사고가 생겨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주로 장례식장에서 그 다 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개그맨 SBS 1차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문자를 왔어요. 그러니까 와 내가 합격을 했네. 엄마 때문에 오기를 갖고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찰나 발인을 다 마치고 2차 시험을 보러 갈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갔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봤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채 그냥 한번 뭐 신기한 마음에 다시 한번 방송국에 발을 내딛게 됐는데 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자마자 심사위원들이 짜장면 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 뭐 그러더라고요. 예. 자 준비한 거 해봐. 제가 준비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준비한 게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왜 준비한 게 없어? 개그맨 시험 보러 온 애가. 저는 사실 성대모사나 어떤 개인기가 있지가 않습니다. 네, 다른 개그맨들 보면 워낙 특출난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나 유머는 있다라는 주제예요. 저는 법대생을 다녔고 이쪽 전공도 아니고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준비한 거 진짜 없어? 예, 제가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경황이 없어서 뭘 준비를 못 해왔다. 그건 네 사정이고. 그 얘기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프로는 무대에서 어떤 일이 있건 간에 무대에서 웃겨야 되는 게 프로다.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라고 받아칠 수밖에 없었죠. 기분이 나빠서. 아마추어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가봐 그러더라고요. 저 준비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만 엄마 저기 그 동사무소에 신고하려고 사망신고서가 있었거든요. 이거 제
장남이라 사망신고서 여기다가 관련 서류로 제출하고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옆에 분에게 야 지금까지 개그맨 시험 보러 온 애 중에 엄마 사망신고서 준비한 애 있니? 없죠. 신선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도 뭐 이렇게 아직은 아마추어지만 프로가 돼서 무대에서 웃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그 2차 합격했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거기까지 2차 붙고 3차 때 정말 준비를 많이 해가야겠다. 와, 나의 어떤 가능성을 봐주신 이 심사위원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OT 때 그것도 되게 인기를 끌고 뭐 이렇게 뭐 상을 받고 했던 게 아닌데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거든요. 폴라 1.5리터 원샷하고 우리 OT 가서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원샷하고 막 이런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재미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소품을 콜라부터 해갖고 강목 이런 걸 엄청 준비해갔죠. 눈스프레이 이런 거 다 갖고 바리바리 싸들고 방송국에 올라가는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이건 카놀라유보다 더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한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야,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줌마한테 왠지 우리 엄마 같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이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바닥을 너무 어지럽힐 것 같아서 아줌마가 들어오셔서 저 딱이 한 대만 때려주시고 야 이놈 자식아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막 바닥 어지럽히고 이게 뭐야? 하면서 딱이 한 대 딱 때려주면 난 이게 웃길 것 같다. 아줌마가 아유 못한대요. 네 아줌마 이게 전 재산이 5만 원인데 내 전 재산 드리겠다. 이게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 미래가 걸려있다. 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정말 말을 막 아줌마한테 막 했는데 아줌마가 자기는 자신 없고 다른 아줌마 이거 잘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에이전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만나러 또 가서 부랴부랴 가서 그분 섭외해서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려 콜라 2.5리터 다 썼고 강목 못 부러뜨리고 배용준 그 겨울연가 패러디 눈스프레이 막 뿌리고 바닥을 엄청 지저분하게 만드니까 심사위원이 됐습니다. 그만 그러더라고요. 너 임마 너는 기회를 줬더니 이게 뭐야 재미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가 청소하고 가겠습니다. 됐어요. 가. 어차피 아줌마가 와서 청소해 줄 거야. 너무나도 운이 좋은 말이었어요. 기분 좋은 말이었어요. 아줌마! 그랬죠. 아줌마, 네! 하더니 아줌마가 야, 이놈 자식아, 너 이거 웃기지도 않다고 이게 뭐야? 그래서 따기를 딱 때리는데 너무 세게 때려갖고 여기 안경이 딱 걸린 거예요. 여기서 빵 터졌거든요. 안경 벗으면 좀 못생겼어요. 많이 못생겼어요. 여기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아줌마 뭐예요? 아, 이 학생이 뭐 미래가 걸려있고 어쩌고 하면서 나한테 도움을 구했다. 예, 제가 생각한 웃음 포인트는 여기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공백을 우리 이 어머니가 대신 해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합격할 것 같았어요. 워낙 또 아줌마가 들어오는 순간 웃었기 때문에. 그래서 3차 시험을 그렇게 보고 저희가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모여서 최종 콘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개그가 따라와라는 개그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따라와를 했죠. 나중에 정주리 씨가 이제 그 방송에서 해서 또 히트를 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걸로 해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한 1000명 가까이 모였던 것 같은데 경쟁자가 그래도 1등을 했다는 건 굉장히 제가 뛰어났다기보다도 운대가 잘 맞았고 그거는 하늘에서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개그맨에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대를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공부를 해서 또 사법고시를 봐야 되는 것처럼 개그맨이 돼서 개그맨이라는 자격증을 얻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노력했던 게 정말 유쾌한 또라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주변에. 와, 진짜 끼가 있는 애들이 너무나도 다분히 많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남아야 될까 정말 고민하다가 어떤 화술의 모든 기본은 단어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저는 법전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라 국어사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재미를 줄 수 있을까를 예를 들어서 못하고 왔어요 라고 물어볼 때 이 국어사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도 올 수가 있지만 모든 그 동사 앞에 붙는 형용사 뭐 이런 과정에서
나는 가르마를 타고 왔다. 가르마 타고 작두 타고 분위기 타고 애간장 타고라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개그의 기초가 되는 말장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뭐 먹고 왔어? 엉덩이로 바지를 먹고 나이 먹고 마음 먹고 욕 먹고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노트인데 막 적어놨어요. 메모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커피숍에 갔는데 늘 똑같은 레파토리로 물어봐요. 손님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1억이 필요한데요. 그거 웃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많아서 제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던지니까 웃더라고요. 미용실을 가는데 그 손님 그 머리 감기면 물온도 괜찮으세요? 늘 물어보잖아요. 물온도 괜찮으세요? 제 안경을 벗고 있으니까 내 얼굴 괜찮으세요? 하면 웃더라고요. 어디부터 감겨드릴까요? 눈부터 감겨주세요. 이런 나만의 무기들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레파토리들을 적어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도 문과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이제 그 외워야만 살 수 있는 법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암기력은 그래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다 외워서 실생활에 써먹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재미있는 자기소개를 준비를 해달라. 요거는 사실 뭐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유명한 개그맨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해왔던 말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인기 개그맨이고요. 개그맨 검색 순위 486위 정도 합니다. 뭐 이런 레파토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연예인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유재석 선배님이 하면 안 웃깁니다. 제가 해야만 웃길 수 있는 나만의 재미있는 자기소개를 준비할 것, 그리고 첫인사에 써먹을 수 있는 유머를,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매뉴얼화 시켜서 누굴 만났어요 그러면은 뭐든지 착한 유머가, 긍정적인 유머가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형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 형님을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야, 형님 나이를 거꾸로 먹네요. 뭐 기저귀 하나 내가 준비했는데 채워드릴까요? 라는 식의 어떤 늘 이 기저귀 같은 거는 저도 육아를 하니까 갖고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갑에다가 그 도시락에 나오는 김 있잖아요. 후배들을 만나면 야, 너 갈 때 그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밥 사 먹어라. 그래서 김을 꺼내줘요. 밥 사 먹어. 이런 식으로 저도 나름의 그 매뉴얼화 시켜서 개그맨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을 때 대중에게 사용할 유머를 준비를 할 것. 마이크를 잡았을 때 무조건 우리는 개그맨들이 처음부터 우리 레파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뭐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그맨들이 마이크 처음 잡았을 때 늘 이런 식의 멘트를 칩니다. 아가리 테스트, 셋, 불고기 버거 셋, 하나, 둘, 치킨, 네, 치킨, 뭐 이런 걸 하거든요. 마이크 테트리스. 이런 걸 마이크 처음 잡았을 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가가는 유머를 해요. 심지어 저는 이런 강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조금 좋아하는데 이게 뭐 듣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학원까지는 다 맞췄는데 너무 이게 강연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교수님이라 교장 선생님 내지는 그 주례 선생님이라도 말씀 길게 하시잖아요. 보통 대부분. 그럴 때 저는 드리고 싶은 소스는 제가 평소에 이제 어차피 길게 할 거라면 저는 좀 짧게 하려고 그 메모지에 좀 적어왔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던 대로 길게 할게요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이크를 잡으시는 분들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커를 준비할 것.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함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저는 명함이 사실 없어요. 근데 명함이 없기 때문에 뭐 내가 개그맨이라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명함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을 주면 명함 하나만 주세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명함이 없는데 신분증이라도 드릴까요? 저기 이거 갖고 댕겨요. 사실은 그거 주민등록증 등본도 있고 초본도 있는데 어떤 거 드릴까요? 하면은 좋아하더라고요. 임팩트가 있나 봐요. 등본보단 초본이 더 웃긴 것 같아서 초본에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적절한 조커를 뭐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썰렁해질 때 있어요. 이랬는데 썰렁해질 때 나만의 장치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합니다. 썰렁해질 때 저는 미안합니다 이거거든요. 미안합니다. 분위기가 도서관이 됐네요. 이럴 줄 몰랐어요. 왜 이러죠? 분위기 왜 이러죠? 내가 사과할게요. 반성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뭐 원점으로 분위기가 사실 웃으면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장치를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유머가 뭐 사실 리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유머 안 필요한 곳이 없습니다. 조직에서도 필요하고 정말 많이 필요한데, 심지어
학교 폭력과 왕따가 질비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셀프 리더십이라든가 이 유머에 어떤 유머가 필수 과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안 웃긴다 그러면은 스스로 웃는 분이 많아요. 난 그걸 못해요.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웃으면 덜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효과음을 낼 것, 그리고 그래도 안 먹힌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괜찮아요. 제가 뭐 평소에 웃겼습니까? 아닙니다. 그 심사위원에게 내가 말을 걸었어요.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건 말을 걸라요. 인사 먼저 하는 것처럼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말을 걸었어요. 여기 남자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남자분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분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여성분은 또 그러진 않겠지만 너무나도 멋진 이성을 만났을 때 남자라면은 저는 말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와이프한테 말을 걸은 지가 23년이 돼서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꽤 오랜 시간 이 여성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젊은 날에 패기를 갖고 말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했거든요. 그냥 가서 너무 진짜 저 딱 지나가다 너무 이쁘면 말 걸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너무 이뻐서 너무 진짜 첫눈에 반해서 생각날 것 같다.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정말 다시 생각나느니 연락처 한 번만 받자. 핸드폰 연락처 안 줄 거 아니에요? 핸드폰 연락처 달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톡 저기 아이디라도 하나 다 받잖아요. 톡이라도 좀 하고 싶다.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안 줄 거 아니에요? 안 주면 페이스북 닉네임이라도 좀 받자. 소통이라도 좀 하자. 부탁이다. 그래도 싫다고 하면 집 주소라도 좀 달라. 손편지 보내고 싶다. 계속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집 주소 받아. 그럼 나 여기서 웃을 거라고 생각해요. 손편지 보내겠다. 웃을 거라고. 여기서 웃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핸드폰 연락처 좀 달라. 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준비를 해 놓으시면 그래도 누구에게나 다 유머는 있다. 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 그 유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삼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일단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착한 유머, 긍정을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뭐든지 과요불급이라고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도가 지나치다 싶을 때는 그때는 발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3기라고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그 패기가 있어야겠죠. 말을 거는 패기, 말을 거는 용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적당한 똘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과해지면 사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만 앞서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여러분들 청춘들에게 정말 최고의 스펙이 저는 유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전달을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요. 정말 유머를 가진 사람은 요즘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요. 네. 사실 유머러스해지고 싶은데 스스로 안 웃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이제 자존감이거든요. 사실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 약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사실 저도 제일 처음에 했던 방송이 우차사 말고도 그 교통방송이었어요. 교통방송 생방송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가서 생방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하다 보니까 개그가요라고 개그 하듯이 이제 가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갖고 죽겠더라고요. 이게 생방이니까 해야죠. 어떻게든 진행을 해야죠. 막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내가 배가 너무 아파서 쌌어요. 똥을. 아, 진짜요? 예. 근데 내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와, 내가 진짜 막 근데 끝나고 나서 담당 PD님이 뭔 냄새 안 나냐고. 냄새 안 나냐고. 근데 너 민망하잖아요. 이제 말씀드렸죠. 내가 네. 쌌다. 근데 내가 그 프로그램을 되게 오래 했어요. 몇 년을 했어요. 왜냐면 윗선에서
프로가 아닌데 프로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존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 더 심지어 똥을 쌀지언정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니까 못하는 거죠. 예, 똥을 싸면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말을 걸어라. 그걸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메모하면요, 어쨌든 내 자산이 되고 말을 걸면 메모한 걸 통해서 말을 걸면 되잖아요. 네, 그니까요.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싸십시오. 말해 오신 분들 싸고 더 당당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세상에. 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요, 좀 유머도 유머지만 용기 있는 삶을 사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다음 강연에서도 계속해서 강사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시간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입니까? 네. 끝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